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림. 자, 타원입니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외우셔야 되고요. 자, 평행 이동이 되는 거 똑같이 그냥 해주시면 돼요. 완전제곱 시키면 됩니다. x끼리 완전제곱, y끼리 완전제곱. 뭐 당연히 타원이 되려면은요. x제곱과 y제곱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제곱 2차식, y대수 2차식. 그리고 이 개수가 달라야 된다.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버리면 뭐가 되냐면 원이 될 거예요. 2라고 1이 돼버리니까 원이 되고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건이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되거든. 거기 나와 있는 21쪽에 1번 문제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풀어보십시다. 21쪽에 1번 문제 밑에 개념 체크 있죠? 개념 체크에 1번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십시오. 자꾸 그림을 그려봐요. 이 정성분은 그림을 자꾸 그려보십시오. 실천은 얘기 정말 안 된다는 거 스스로 알고 있지? 좌표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혹시 점은 좌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은요, B가 더 커요. B가 더 크다는 게 이렇게 길게 있어야 돼요. 초점 자체도 이 Y축에 있어야 돼요. 잘못됐어요, 그림이. B가 더 커버리면 위아래로 들쭉하기 때문에 초점이 Y축에 있어야 돼요. 다시 치우고 다시 해요.
타원. 괜찮아? 뭐 그림 못 그려가지고 말은 안 하는데. 타원. 그렇게 곡선으로. 오케이. 자,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이거 풀기 앞서서 허블 망원경 알죠? 천체 망원경. 그리고 그 위에 탑이 있잖아. 뭔가 원판 둥그런 게 있잖아. 우주에서 빛의 정보라든지 정보를 모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보시면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접시 모양의 포물선 접시가 있단 말이야. 초점이 여기라고 치면 포물선의 초점이 여기라고 칩시다. 초점은요, 광학적인 성, 즉, 빛에 모이는 포커스. 포커스는 이제 돋보기로 이렇게 딱 할 때 모이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 망원경에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정보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모이게 돼. 정보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원판, 정보를 모으는 이 원판이 정말 거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의 위치가 너무나 지상으로 높게 되는 거야. 높게 돼가지고 여기다 뭘 설치하냐면 여기다가 타원 모양을 타원 모양의 것을 이렇게 설치돼요. 봉을 설치해요. 봉을 설치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봉이 있으면 봉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타원 모양의 봉을 길다랗게 또 설치를 합니다. 그래버리면 이 이제 타원의 성질이 뭐냐?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던 정보가 다시 반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초점 쪽으로 이렇게 또 정보가 모이게 돼요. 빛이 여기서 들어와서 이 정보가 모이게 되면 반사되는데 다른 초점 쪽으로 모이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정보가 모이게 되는 위치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모으는 기계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일단 비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가볍게 그냥 얘기를 드렸고요. 자, 보십시다. 3,0 마이너스 3,0에서 초점이 존재합니다. 자, 초점 3,0 마이너스 3,0에서 존재하고요. 자, 이 타원 위에서의 거리의 합이 11이에요. 거리의 합은 얼마라고 그랬지? 내가 이 A라고 정한다라고 했잖아요. A가 6이라는 얘기예요. 장축의 길이가 12가 돼요. A가 6인 부분에 여기에 꼭지점이 생깁니다. 여기에 꼭지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지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B가 뭐가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66에 36 빼기 3, 3, 9, 27 3루트 3인가 3루트 3 루트 27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B 값이 루트 27이 됩니다. 그래서 10을 세울 수가 있겠죠. A의 제곱 66의 36분의 X의 제곱 꼭지점이다. 중심이 0,2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B의 제곱 27분의 Y의 제곱은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이제? 자, 그 다음입니다. 0,루트2하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루트 2의 초점이 있습니다. 대략 여기하고 여기라고 해주십시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장축의 길이가 8이다라고 했어요. 장축은 2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아니고 이번에는 2B가 8이다라는 얘기여서 B가 4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꼭지점이 여기 4의 위치와 마이너스 4의 위치에 있는 타원 형태의 모습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 단축을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길이하고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길이다라는 얘기야. 그림으로 보시면 편해요. 외우고 있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16 빼기 2니까 13이니까 루트 14예요. 그래서 A가 루트 14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A의 제곱 1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16분의 Y의 제곱은 2다라고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알겠죠? 자,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간 조금이니까 하나씩만 풀자. 이번부터 붙었으면 여기는 2번 맞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B가 3이잖아요. 단축 B가 좋아졌잖아요. 장축이 아니면 오케이. 알겠지? 이해가?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평행이 이동이 된, 자, 일반적인 형태의 구도고요. 포커스, 초점이 주어집니다. 3하고 3, Y축이 포커스가 똑같다. Y가 똑같다. 말은, 자, 이렇게. 중심으로 여기 두 개 넣는 거죠. 왼쪽, 오른쪽으로 길쭉한, 좌우로 길쭉한 모양이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3이 될 것이고, 여기는 2,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중심이 나오죠. 중심이 더해서 2로 나누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리하기 10이다. 장축의 길이가 주어진 거예요. 장축기가 5입니다. 5가 되려면 좌우로 10이죠. 여기 기준으로 해서 5만큼 움직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4에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5만큼 움직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의 위치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리시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와 주십니다. X축, Y축 평행이동이 된 그림은 X축, Y축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자, 이거 구하셔야 되는데, 이 길이가 3, 장축 길이가
5가 되기 때문에 이게 4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뭐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1,7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10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A는 상축 5, B는 4. 그래서 25분의 와 16분의 그리고 1이 될 것이고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치? 자, 또 풀어봅시다. 중심 라인을 두면서 중심을 가운데 평균 괜찮아? N 값, P 값이 주면 P 값이 나오죠. 작품 중요하잖아. 식을 구하는데 A랑 B가 극값만 중요한 거야. 중심. 식을 다 써버리면 되지. 그렇지. 이제 중심을 나타내서 잘하네. 잘해. A, B, 가만 바로 써버려. 그냥 중심 알잖아. 중심이 몇 분만 몇인지 아니까 바로 써버려. 원처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일반형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형태 주어지고요. 완전 제곱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통행이동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끼리 완전 제곱시키면 3분 묶어서 3x, 여기 4가 되니까 2의 제곱이 되고요. y 제곱시킬 때 4로 묶어주면 4 6에 24니까 마이너스 3을
보시고요. 자, 숫자 마이너스 36이 넘어오시고, 자, 2는 4, 4, 12가 새롭게 나타났고, 더하기 3, 3, 9, 4, 36이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12로 나눠주겠죠. 우변을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2로 나눠주시게 되면 4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길이 돼 주시겠습니다. a는 2가 되고요. b는 루트 3이 되고. 자, 이제 글자로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a가 2고 b가 루트 3이야. 타원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a가 크냐 b가 크냐 초점이 크냐라고 생각해봐. 타원 a가 크냐 초점이 크냐 b가 크냐를 생각해봐. a가 제일 클 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a가 제일 크네. a가 빗변역하는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a가 빗변역하기 때문에 2는 4는 3 플러스 c제곱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좀 자꾸 그려보시고요. c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중심 2,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이렇게 좌우로 길게 되고요. 2니까 0, 2, 나사. 굳이 구하자면 루트 3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초점 C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초점이 아니고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초점이 존재하시게끔 루트였네요. 이게 3이니까 3 플러스 루트 3,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그치? 자, 문제에서 뭘 물었어? 다 구하래요. 초점 잡고 구하십시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3, 꼭지점 3 플러스 루트 3, 3 플러스 아니야? 맞잖아. 0,0,란다. 마이너스 2,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아이고, 여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얘가 2니까 여기가 0이라고 했죠. 0,3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초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3 중심까지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완전 제곱만 시키면 됩니다. 똑같아요, 문제는. 자, 1번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십시다.
오케이. 오케이, 다 마무리가 됐군요. 자, 정리하시고. 자,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타원이 있습니다. 25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a제곱. a는 5고요. b는 4라고. 자, c를 바로 구할 수 있지만, 그거 하자. c 얼마예요? 여기 잘 구하잖아. c. 가장 긴 게 누굽니까? a가 가장 길어요. 그렇다면 뒷값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5, 위쪽으로 4, 아래쪽으로 4 체크해 주시고 타원 하나 그려 주시고 C는 초점은 3이에요. 3. 그래서 이 정도의 초점 3과 마삼이 있겠구나 그릴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F를 지나고 3, C라고 했는데 다른 초점을 C를 지나지 않는 직선이 있대요 라고 했어. 또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F를 지나고 C를 지나지 않은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렸단 말이야. 그런데 자, 뭐라고 했냐면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했을 때에 A, B, C의 둘레를 구하십시오. A, B, C 이런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십시오라고 했고 완전 정의적인 문제죠. 자, 타원 위의 한 점에서부터 두 척점까지 길이의 합은 장축의 길이하고도 같아요. 2A하고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길이 합도 10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20입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 이때는 빠르게 또 연습해 줍시다. 오케이, 다 넘어갑니다. 다 했구나. 됐어. 잘하는 걸. 자, 타원이 있습니다. 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중심이 0,0가 여기 있고요. A가 루트 24. 그냥 잡자. 대략 루트 24.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4. 그리고 Y쪽은 7. 7 마이너스 7. 해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자, F 초점입니다. 초점 길이 구하셔야 돼요. 당연히 초점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시겠죠. 그치? 이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니까. 자, 이게 7이고, 루트 24고, 49에서 24 빼버리면 25가 되니까 5가 되겠군요. 라고 구하실 수 있겠지만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P점이 이렇게 타원 위를 움직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PF 곱하기 PF 프라임이에요. 자, PF 곱하기 PF 프라임. 자, 이거는 그냥
먼 타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타원의 좌표는 x를 t, 잡아버릴 수 있긴 있겠는데 너무 불편해요. x를 t라고 잡아버리면 y 자체가 루트 막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y를 t라고 잡아도 마찬가지고 왠지 문제가 p점 좌표를 나타내가지고 더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왜? 더더군다나 곱까지 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최대값에 대한 문제는 곱하기 최대값, 더하기, 합에 대해서 최대값 같은 경우들은 길이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최단거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곱에 대해서 최대값은 뭔가 직관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곤란해. 곱한 뒤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최대 최소 나오는 문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세 가지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자, 우리 2차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프가 가장 높은 부분 최대값, 낮은 부분 최소값 해가지고 첫 번째 리브 조건을 배우시게 되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바로 산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수능에서는 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산술 기하평균을 사용한다든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세 번째 그림을 해가지고 그림, 최단거리, 일직선 그러니까 뭐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거리 합에 대해서 대칭이동 거리 합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또한 그리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3번 유형은 딱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식으로, 그래프로 그리기가 힘들어요. PF 곱하기 PF 프라임을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어요. 현재. 식 잡기도 어려우니까. 그럼 이것에가 의심을 가요. 산술 기하평균을 쓰지 않을까? 자, 거의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90% 이상이 그래프에 대한 문제고요. 나머지 10% 아래쪽의 문제가 산술 기하거든요. 산술 기하가 어려우면 안 나오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어려운 거야. 자, 산술기하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양수 AB가 있을 때 두 개의 합은 항상 이상이에요. 1루트 법보다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특히 문제에서 곱하기에 대해서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산술기하적인 냄새를 맡으셔야 되고 그럼 이걸로 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분과 이분을 길이를 문자로 잡아야 돼요. 길이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B의 최대값 물어본 거예요. 근데 A하고 B에 대해서는 정보가 있어요. 그 길이의 합은 무조건 장축 길이인 14구나.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곱에 대해서 최대값 물어봤기 때문에 완벽히 얘는 산술 기하평균사의 관계입니다. 합은 이상이에요. 이 루트 두 개 곱하는 것 해가지고 27 나누고 제곱시키면 49 이상 AB. 이 곱은 49가 최대값이 되는데 산술기하는 갑자기 막 튀어나옵니다. 합에 대해서 또는 곱에 대해서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들은 산술기하로 풀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양수들 길이기 때문에 양수다. 양수들은 산술기하고 많이 풀린다라는 얘기를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한다. 자,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타원까지밖에 못 봤는데요. 타원. 함수를 써서 하면 되죠. 자, 보자. X축 위에 A점이 있어요. X축 위에 A점이 있고, 자, Y축 위에 B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리가 양수는 조금 없나? 문제에서? 그런 말은 전혀 없는데요. 자, 없겠구나. X축 위에 A점이 있어요. 그리고 Y축 위에 B점이 있어요. 근데 주어진 게 항상 이거 거리가 1점이다라고 주어졌어. A, B를 3대1로 내분하고 싶어요. 한 이 정도 위치하겠네. 이런 점들은 좌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야. 근데 이 10이라는 길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선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때마다 3대2 내분을 했을 때에 P점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똑같이 할 겁니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좌표를 x, y, 스몰 x, y가 문제 자체에서 안 쓰였기 때문에 스몰 x와 y를 편하게 사용할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을 x하고 y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 x는 어떻게 나타내지지? y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것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P점 자체가 A, B를 3대로 내부라는 점이니까 이 점 좌표 필요하고 이 점 좌표 필요하니까 A하고 B하고 잡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식이 딱 나타나는데 이 길이가 무조건 10이래요. 그렇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0이다. 자, 이게 기본적인 식으로 만들어지시겠지. 그 다음에 이제 X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Y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내분점, 3대2 내분점으로 구해도 되고요. 3대2 내분 아니면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2대 3이니까 5분의 2 지점이에요.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3대2 내분이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3대 2가 되겠으니까 5분의 3 지점입니다. 5분의 3 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x 좌표는 5분의 2의 a가 되고 y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5분의 3의 b가 됩니다. 나한테 필요한 식은 x와 y에 대한 식이니까 a 대신에 2분의 5x, b 대신에 3분의 5y를 여기에다가 투입해버리면 x와 y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투입하고 제곱시켜버리면 4분의 25 x의 제곱 플러스 9분의 25 y의 제곱은 100이 되주시고요. 25, 25, 25로 나누신 다음에 양변은 4로 나눠야 되겠죠. 9변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4를 곱합니다. 곱한다는 얘기가 분모에 4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4하고 36이니까 6제곱분의 y의 제곱은 길이 됩니다. 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타원. 뭐 이런 형태의 이것들을 모아보면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 되겠습니다. 10까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구했어요. 자취문제는 항상 이렇게 푼다고요. 알겠어요? 자취문제는 항상 이렇게 풉니다. 자, 밑에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줄게. 자, 살만해? 같이 고1 때 뭐하는겨? 고1 때 자취방을 시킬 때 연락이 나왔을 텐데 시험 준비도 많이 했을 거고 숙제는 그만하고요. 자, 고1 때 경우에요 이거. 자, 또 해주지? 자, 6번 6-1번입니다 1,0가 x는 4에 이르는 거리가 1대 2는 p점의 자취를 구하실 거라고 했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1,0과 자, x는 4 이거에 이르는 거리가 1대 1이에요. 그렇다면 자, 어느 점이 있는데 p점이라고 구하고 싶은 점 거리가 1대 2인 거야. 만약에 이 거리가 같아버렸다면 얘는 포물선이 됐을 거야. 맞죠? 포물선이 되겠죠. 근데 거리 비가 다르게 되잖아. 자, 이걸 그대로 짚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을 x, y라고 잡을 거야. 그리고 이 점 1,0잖아. 그렇지? 그리고 자, 거리 b가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거 거리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거리는 여기가 y잖아요. 자, 여기가 x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리는 자, 누가 더 큰지 몰라요. 절대값 해봐야 돼요. x 빼기 4라고 적을게요.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거리는 뭐가 되느냐? 이 거리로 식을 세우면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잖아. 자, 그렇다면 이 길이가 2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식으로 적어야 되는 것은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2배를 해버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거 풀어버리면 답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양변 제곱시켜야 되겠죠. 루트도 벗기고 절대값도 벗겨야 되니까 양변 제곱시키면 4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고요. 정리하시게 되면 너무 복잡해. 3x의 제곱 한 번에 할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 8x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좋아. 4y의 제곱이 남아있고요. 자, 그리고 y는 더 이상 없고요. 숫자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2는 여기 돼요. 그렇죠? 그래서 12로 나눠버리면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항원이 나와주겠다. 알겠죠? 이게 다 고유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기하 문제가 아니에요. 자취방 문제가. 자꾸 연습하면 나왔습니다. 예신들이 하다 보면 나왔을 거예요. 정리하시고 숙제 적어놨으니까 개념편은요 처음 배웠기 때문에 개념편의 뒤에 반응 조합에 실력 문제 있거든요. 실력 문제는 하지 마세요. 실력 문제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려면 해봐도 되는데 개념편의 제일 뒤에 뭐 제일 뒤는 아니고 반응 끝날 때마다 나오는 연습 문제에 실력 문제들이 있는데 약간 어려울 거예요. 여기까지 풀어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진도를 일단 빼놓고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여유가 있으면 앞에 실력 문제도 같이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마무리할게요. 알겠지? 숙제 체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